안녕하십니까. 이루신문의 신민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좀처럼 다루고 싶지 않은 뉴스, 연예인 학폭 얘기를 다루려고 하는데, 연예인 학폭을 안 다루려고 하는 게 다른 이유는 아니고 입증이 어렵고 복잡하고 증언이 엇갈리고, 이게 대부분 학폭의 이야기들이죠. 왜냐면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현대 상황에서 취재가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관련 동창이나 이런 사람 제보나 이런 걸 접하는데, 기억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명확한 사람도 왜곡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또 증언이 엇갈리기도 하고, 그런 거에 아마 결정판이 김희열아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 학폭은 대부분 누군가가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려요. 연예인 누구누구가 옛날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소속사에서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무근이라고 법적 대응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허위로 밝혀지기도 하고, 내지는 반응이 처음 누군가 글을 올린 다음에 그에 동조하는, 맞아, 제 학폭, 제 일진이어서 제 학폭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연예인이 더 이상 대응을 못하고 활동을 중단하거나, 내지는 아니야, 쟤 그런 애 아닌데 하고 옹호하는 글들이 올라와가지고 옹호하는 경우가 흔치 않았었는데, 키미어라는 처음에 이런 식으로 온라인 게시판에 누가 글을 올린 게 아니라 디스패치에서 보도를 했고, 소속사가 부인을 했고, 오히려 김희열아를 지지해주고 그렇지 않다 옹호해주는 동창들이 많이 글을 올리면서 김희열아도 학폭 아닌가 보다 했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등장하면서 사건이 복잡하게 꼬여버린, 그러면서 이게 되게 흔치 않은 경우인데 연예인과 그 연예 매체가 그 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왔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일정대로라면 지금쯤 했어야 되는데 아직 좀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김희열아 속사가 법적 대응을 하면 이제 재판을 통해서 실시비가 가려져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취재를 하고 하려고 해도 그런 얘기 있어요. 그 LG나 삼성 서비스센터 가장 꼭대기층 가가지고 5만 원 내면 타임머신 탈 수 있다. 이런 소문도 있긴 하지만,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지 않는 이상은 팩트체크 불가능하죠. 그래서 철저하게 김희열아의 소속사에서 밝힌 공식 입장을 바탕으로, 왜냐면 그나마 가장 기억이 명확한 사람은 당사자일 테니까. 김희열아의 소속사에서는 3번 공식 입장을 냈어요. 우선 9월 6일, 그러니까 디스패치 최초 보도 나온 직후였죠. 거기서 나온 그 공식 입장의 주요 요지를 보면, 디스패치 보도 내용 가운데 김희열아가 어느 여자중학교 재학 시절 친구들끼리 만든 빅상지라는 이름의 카페에 가입해 그 이름과 어울렸던 것만 사실이다. 나머진 다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거죠. 그러면서 그 빅상지는 일진 모임이 아니고, 따라서 학폭에 가담하지 않았고, 또 이런 제보자들의 제보는 착오와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에 불과하다. 근데 디스패치가 이어서 또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9일날 다시 공식 입장을 냈는데, 그때 공식 입장은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새로운 피해자인 통칭해서 동창생 H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우선 공식 입장에서 소속사는 이번 전화 통화는 6일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발표한 뒤에 H가 김희열아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고, 그래서 8일날 통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H는 매체에 제공할 목적으로 통화를 녹음했으며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 또는 기억 왜곡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을 언급하며 통화를 이어갔다. 김희열아 H 두 사람 사이의 사건은 매우 개인적인 일이었으며 소속사는 H 주장에 인정이나 동의하지 않음을 밝힌다. 그러면서 H와 김희열아는 친한 사이였지만 H 일련의 행동들로 김희열아가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 사이가 멀어졌을 뿐, H가 주장하는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력은 아니었다. 또한 일증과 폭력이라는 것에 지속적이지 않은 자잘못과 오해로 인한 친구 사이의 다툼도 포함되는지 소속사는 의문이다. 이런 식의 요지였어요. 그 다음에 11일날 또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이때는 어떤 사안이 있다기보다는 디스패치가 계속 연이어서 보도를 하니까 디스패치의 취재 행태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이런 3번의 공식 입장의 내용을 다 정리하자면, 첫째, 김희열아가 빅상지 모임의 일원이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해당 그 빅상지는 일진과 무관하다. 두 번째는 제보는 제보자들의 착각과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다. 세 번째는 동창성 H 관련된 부분은 서로 사이가 멀어져 다툰 것에 불과하고 그 다툼의 원인 역시 H가 제공했다. 그리고 김희열아는 그 당시 피해를 입었다. 네 번째는 지속적이지 않은 잘잘못과 오해로 인한 친구의 다툼도 학폭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다. 이 4가지가 주요 요지인 것 같아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디스패치는 빅상지를 노는 친구들의 모임, 다시 말해 일진그룹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갈취, 폭언, 폭행을 일삼으면서 교내의 괴롭힘을 주도했다.
이건 이제 디스패치가 취재를 통해 그 당시 그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의 제보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라고 해요. 이에 대해서 김희열아 측은 부인을 했죠. 어, 그 가장 객관적인 게 뭘까 보니까 이제 김희열아의 주장, 그러니까 김희열아를 옹호해주는 글을 올린 동창생들의 이야기에서도 빅상지 관련 부분이 나오거든요. 소개를 해드리자면 소위 노는 애들 무리였지만 요즘 학폭 이슈로 뜨는 것처럼 애들을 괴롭히거나 한 기억은 없다. 그러니까 노는 애들이 모이면 맞지만 학폭은 아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빅상지에 노는 애들이 다 골칫덩어리나 양아치는 아니었다. 소수 몇몇 좀 그런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몇몇에 희열아는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그 소속사에서 밝힌 공식 입장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빅상지 카페는 일진 모임이 아니며 평범한 학생들도 많이 가입했다.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소속사 공식 입장에 일진 모임이 아니고 평범한 학생들도 많이 가입했다. 뒤집어 말하면 평범하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았다는 의미겠죠. 평범한 학생들도 많이 가입했던 얘기는 평범하지 않은 학생들 위주의 평범한 학생들도 가입돼 있었다. 그 동창들 이야기도 보면 노는 친구들, 뭐 심지어 뭐 골칫덩어리, 양아치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다. 그리고 한 동창생은 김희열아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빅상지가 어떤 모임인지는 지금 입증이 불가능해요. 일진 모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에서 얘기하는 노는 친구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하지만 놀지 않는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임이었다 정도가 정리가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보도 디스패치 첫 번째 보도 보면 그 뭐 선배 언니들이 뭐 돈을 구해오라고 해가지고 학년별로 뭐 돈을 걷었다. 약간 일진스러운. 그리고 또 하나는 김희열아랑 친한 뭐 엑스 동생이라는 친구가 김희열아의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절도 사건을 벌였다. 근데 뭐 김희열아는 본인이 시킨 건 아니었는데 본인도 그것 때문에 뭐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보도한 게 아니라 쌍따옴표. 다시 말해 김희열아의 멘트로 소개를 했거든요. 그 보통 언론사에서 기사를 쓸 때 그 쌍따옴표를 멘트로 칠 때는 직접 들은 얘기만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직접 들었거나 공식 석상을 했거나 아니면 그 타 매체와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맞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그 표현을 쓰는데 디스패치는 그렇게 활용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김희열아 이런 말을 한 건데 소속사 공식 입장은 첫 보도에서는 빅상지 소속돼 있다는 것만 사실이다. 그거는 절도 사건이나 뭐 선배들이 돈을 부여를 시켰다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우선 제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보는 착오와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다.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처음 보면 처음에 디스패치에 제보했던 건 4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4명 중에 2명은 나중에 한 스포츠 신문과 인터뷰에서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뭐 오해였다, 내지는 뭐 그때 뭐 다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허위 증언을 한 거였다. 그러니까 그 본인들의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해 내지는 상황에 어떻게 잘못되면서 허위 증언은 그러니까 그 정말 해프닝으로 봐도 될 만한 사안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디스패치는 그 다음에 보도에서 뭐라고 밝혔냐면 이 4명의 제보는 그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보도에서는 다 배제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예 이들이 처음에 어떤 내용을 제보했고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입장이 바뀌었는지까지 또 하나 기사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게 착오와 오해에 의한 해프닝일지라도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서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스패치 보도는 이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착오와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 볼지라도 약간 번외로 또 뺄 수 있는 사안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핵심인 동창생 H 이야기예요. H 이야기는 녹취록 2개가 등장을 해요. 똑같은 통화 내용인데 통화 내용을 디스패치에서 녹취를 풀어가지고 기사를 작성했고 그 다음에 소속사에서는 녹취 형태로 그대로 해가지고 역시 공식 입장에 함께 게재를 했어요. 내용은 뭐 70, 80%는 일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통화 내용으로 만든 거니까. 그런데 이제 양쪽에서 약간씩 편집을 했죠. 뭐 뺄 부분 빼고 하다 보니까 아주 일치하진 않고 또 디스패치는 아예 그대로 치는 게 아니라 기사 형태로 썼기 때문에 약간 앞뒤나 이런 부분이 약간 달라진 부분도 있고 하긴 하지만 대부분 일치하기는 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왜 그들이 싸웠는지. 그러니까 원래 친했던 김희열아와 H가 어떻게 사이가 나빠졌는지에 대해서 디스패치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디스패치는 중간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어떤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밝히면 이 피해자의 신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부분 생략했다. 아마 생략한 부분 이 부분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속사에서 밝힌 녹취록을 봐야겠죠.
거기에서 보면 그 뭔가 이 H가 뭐 김유라의 이름을 팔고 이런저런 일을 해가지고 김유라가 뭐 피해를 봐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졌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근데 보면 계속 속사의 입장은 뭐냐면 둘이 다퉜고 원래 친해서 다투게 된 이유는 H한테 잘못이 있다. 지속적인 피해를 김희열아가 입었다인데 녹취록을 보면 모든 내용은 다 김희열아가 사과를 하는 내용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때 보면 H 혼자 한 게 아니라 두 친구랑 함께 했다고 나오는데 그 두 친구 같은 경우에는 통화가 됐고 통화돼서 김희열아가 사과를 했고 사과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디스패치 취재도 응하지 않았어요. H만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통화도 되지 않았었고 소속사에서는 공식 입장 발표한 다음에 H가 연락해 왔다고 하는데 녹취록을 보면 5월 내진 7월부터 김희열아가 디스패치가 자신의 학폭을 취재한다는 걸 안 다음부터 계속 H와 통화를 하려고 시도했던 건 맞아 보여요. 왜냐면 양쪽에서 밝힌 녹취록에 모두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김희열아는 H에게 전화 통화를 하려 했고 사과를 하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이 대부분의 녹취 내용도 보면 김희열아가 H에게 사과를 구하고 그 H는 이 사과를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다툼의 원인을 소속사에서는 H에게 있다고 하고 H의 그런 부분도 녹취록이 나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는 건 김희열아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이 녹취록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녹취록이지만 달리 공개가 됐지만 공통된 부분 놓고 봤을 때는 김희열아가 H에게 사과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왜 사과를 하느냐?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는 뭔가 사람이 다투게 된 건 H를 비롯한 친구 3명 때문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김희열아가 사과를 할 만큼 뭔가를 하지 않았느냐? 더 강하게 그러니까 다툼이 그렇잖아요. 이쪽에 뭔가 잘못했지만 여기서 더 세게 뭔가를 하면 사과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구도가 아닌가 싶은데 녹취록에 아주 혈정적인 대목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 H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솔직히 말해. 너 우리 때렸잖아. 괴롭혔잖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희열아가 내가 사실 다 기억나진 않는데 너한테 그랬던 건 맞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던 거라는 거를 정확히 표현 안 하지만 뭐 앞에 거에서 그랬던 거를 끌어온다면 때리고 괴롭힌 건 맞아라고. 그러니까 H에 대한 괴롭힘과 때린 건 인정을 하는 발언이 녹취록에 나와요. 이건 소속사에서 공개한 녹취록이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맨날 불러서 때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맨날 때렸다라고 H가 주장을 하니까 김희열아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거기 있었어? 난 학원도 가고 모임에 매번 있지 않았어.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건 다 인정해. 그래서 모임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똑같은 부분이 디스패치 녹취록에 보면 노래방에 불러서 때리고 바깥에서 때리고 너는 맨날 나만 괴롭혔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김희열아가 나는 학원에 가고 맨날 그 모임에 있을 수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디스패치는 그 모임을 빅상지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건 알 수 없죠. 녹취록만 가지고는. 근데 중요한 건 김희열아는 때리고 괴롭힌 적은 있지만 지속적이라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고 그 어떤 모임은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김희열아는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 그러니까 김희열아는 그 지속적인 괴롭힘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소속사의 입장을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지속적이진 않았지만 단편적인 괴롭힘이나 폭행은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만 소속사 입장은 H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통화 내용도 뭔가 조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튼간 이 부분 인정해. 그러면서 소속사 밝힌 입장이 뭐였냐면 일진과 폭행이라는 것에 지속적이지 않은 잘잘못과 오해로 인한 친구의 다툼도 포함되는 것인지 소속사는 의문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속적이지 않은 잘잘못과 오해로 인한 친구들의 다툼은 학폭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다툼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녹취록에서 보면 때리고 괴롭히고예요. 그게 뭐 한 번이든 두 번이 모르겠지만 지속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건 학폭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학폭이 무엇일까?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에듀네 T 클리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학교폭력을 쫙 규정을 해놨어요.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학원폭력, 학폭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학폭을 유형별로 나누는데 그 중에 그 신체 폭력이 나오는데 그 신체 폭력의 범주는 때리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한 번만 때려도 학폭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소속사에서는 이런 것도 의문이라고 했지만 그때 뭔가 신체적, 정서적 상처를 입히는 때리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거는 학폭이 맞죠.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지금 이런 상황 정도가 지금 소속사의 공식 입장을 통해서 본 김희열아 학폭 사태의 전말인데 뭐 중요한 부분은 저는 사실은 학폭은 답이 없어요. 그 누구도. 재판을 가게 된다고 재판부라고 뭐, 그 어떤 판결 낼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재판 간다고 해도 학폭의 진실은 드러나지 않아요. 언론사에 대한 소송이 이제 명예훼손 뭐 이런 거일 텐데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이걸 중시하는 게 아니라 보도를 할 때 뭐 취재 과정이라든지 보도가 어떤 목적성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걸 보지 이 학폭이 진짜인지를 밝혀낼 수가 없고 뭐 기자들도 이렇게 다 달라붙어도 못 밝혀내는 걸 그렇기 때문에 학폭의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과연 뭐 법적 대응 하게 되면 이제 재판 가면 이제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사실 연예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재판 가가지고 이걸 실시간 거다 다루는 게 이득이 될지는 잘 모르겠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반 연예인이었으면 이렇게 커질 사안이 아니었는데 학폭 가해자로 떴기 때문에 더 글로리에서 더 화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사실은 저희도 이거 방송할까 말까 좀 고민했던 게 전 안 하려고 했는데 PD가 하자고 하는 거긴 한데 이미 좀 잠잠해졌어요. 이 학폭이라는 게 한번 이러고 나면 다른 것처럼 딱 명확하게 뭐 수사를 한다거나 뭘 딱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김미열아 측에서는 이미지 훼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뭔가 강력 대응을 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이제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 이후에도 뭐 또 동창들이 뭐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뭐 그런 친구 아니었다 막 편들어주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보면 쭉 보면 김미열아 씨가 어떤 실수들을 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뭐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던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서 그냥 저는 또 하나 공식 입장을 통해서 이런 방송하게 된 이유는 공식 입장에 허점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방송 시간 정해져가지고 짧게 얘기하기 그렇지만 세세시 콜콜 따지고 들어가면 공식 입장 때문에 학폭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만큼 공식 입장에 허점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공식 입장을 내면 안 한 학폭도 학폭이 될 수도 있을 만큼 허점이 많은 공식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소속사에서 조금만 신중하게 대응을 했으면 사태가 이렇게 안 커졌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남는 상황에서 저는 뭐 디스패치건 김희열아 건이 아니라 공식 입장을 이렇게 내면 소속 연예인이 힘들어진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고 싶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